자, 지금 시간이 2024년 8월 19일 월요일 오후 10시 12분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9월 종가, 9월 종가를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모든 건 단순한 하나의 논리로 정리를 하면 추세를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추세를 유지하느냐 추세를 붕괴하느냐. 추세를 유지하면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고요. 추세가 붕괴되면 방향이 바뀌는 거죠. 네, 현재까지는 계속 추세를 유지해 왔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미치겠어요. 추세를 붕괴하기를 바랬는데 계속 추세를 유지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면 추세를 유지하는지 추세를 붕괴하는지는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에 결론을 보면 돼요. 자, 봉이요. 일봉이 있고 주봉이 있고 월봉이 있고 분기봉이 있고 다음에 반기봉이 있고 연봉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봉의 단위가 커진단 말이에요. 얘는 종가를 보는데 3시 3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3시 30분이 되면 알 수 있어요. 아, 어떻게 됐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얘는 금요일의 종가예요. 똑같이 3시 30분이죠. 근데 금요일의 종가예요. 금요일. 다른 요일은 의미가 없어. 휴일이 있으면 달라지겠지만 휴일이 없는 한 금요일 종가입니다. 얘는 30일, 31일 뭐 이런 날. 30일이 마지막 날인 경우도 있고 31일이 마지막 날인 경우도 있어요. 그때 종가예요. 그러니까 이 날짜를 제외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른 날짜의 종가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럼 분기봉은요. 3, 6, 9, 12월 30 또는 31일 3월은 31일까지 있고 6월은 30일까지 있고 9월은 30일까지 있고 12월은 31일까지 있습니다. 물론 12월은 폐장하잖아요. 그러니까 28일이나 29일이 종가죠. 그러니까 이런 날에 종가가 분기봉의 마감일이에요. 그 전에는 분기봉의 추세가 종가가 지금 현재 주가가 어디에 있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반기봉은 6월, 12월, 연봉은 12월이죠. 그러니까 추세가 죽었냐 살았냐는 마지막 시간에 어디서 끝났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참고사항이지 결정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시간이 안 끝나는데도 계속 추세가 어떻다 죽었다 살았다 이야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보세요. 자, 이거는 분기봉입니다. 분기봉. 자,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얘가 이렇게 위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위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상승 추세라고요. 분기봉이니까 언제 끝나겠어요? 9월 말에 끝나겠죠? 9월 말에 끝난다고요. 근데 얘가 아래쪽으로 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추세가 죽겠죠. 위로 가면요. 추세가 연장됩니다. 그러면 뭘 생각하셔야 돼요? 추세가 지속될지 종료될지 그걸 9월 말에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9월 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추세를 연장하려고 하는지 추세를 종료하려고 하는지를 보실 수 있잖아요. 네,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종가는 올랐죠. 여기도 종가는 올랐죠. 여기도 종가는 올랐잖아요. 왜 이렇게 올렸냐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이 종가를 올린 이유가 뭐예요? 연장하려고. 예? 추세를 계속 연장하고 싶으니까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뭐 실적이 좋고 그런 거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랑 상관없다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요? 아니요. 삼성전자의 실적 좋지 않아요. 분기에 10조 버는 게 대단한 실적 같지만 옛날에는 분기에 15조도 벌었어. 예? 옛날에는 분기에 15조도 벌었다고요. 근데 분기에 15조 벌어도 6만 원도 안 됐다고. 예? 그러니까 분기에 15조도 못 버는 기업이 6만 원도 안 됐는데 지금은 분기에 10조도 못 버는 거잖아요. 예? 평균 15조를 벌었다니까? 평균? 근데 지금 뭐예요? 예? 평균이 아니잖아. 근데 지금 얼마예요? 78,000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전 실적이 비교해보면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예? 그러니까 지금이 만약에 4만원이야. 그러면 지금 실적 좋은 거죠. 예?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4만원 정도면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은 좋은 거라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8만원이잖아요. 예? 8만원대 주가에 실적이 10조가 나오면 그건 진짜 쓰레기인 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옛날에 1년에 13조 벌었다니까요? 지금 1조 벌어요. 분기에. 1년에 13조를 벌었어요. 그러면 분기당 4조를 번 거잖아요. 아니 3조. 3, 3, 3, 3. 그죠? 그 3, 4, 10이잖아요. 그럼 분기에 3조 벌던 기업인데 지금 분기 1조도 못 번다고. 네. 근데 주가는 훨씬 더 높아요. 뭐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앞으로 HBM 시장이 좋대. 그럼 HBM 시장이 좋다는 얘기는 메모리 시장 작살났다는 얘기잖아요. 네? 옛날에 1년에 13조를 벌었는데 메모리로만 벌었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은 HBM이랑 메모리랑 합쳐서 분기에 1조를 버는 거잖아요. 그럼 메모리 시장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HBM 시장이 좋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메모리 시장은 완전 작살났다고.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자, 지금은 뭐예요? 추세를 지키는 거예요. 추세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종목들을 몇 개 찍어. 예? 몇 개의 섹터를 찍어가지고 걔네들만 추가로 올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금융 3개. 그죠? 반도체, 자동차, 금융 요 3개만 찍고 올리는 거예요. 근데 금융이 오르는 거는 그 뭐지? 뭐 했잖아요. 밸류업? 근데 그것도 결과가 없어요. 응? 결과가 없다고. 밸류업 한다고 얘기는 해놓고 뭐 없어. 뭐 밸류업 해가지고 뭐 나아지는 게 있어요? 주가만 계속 끌어올리는 거지. 나머지 종목들은 뭐 다 죽었어요. 다 그냥 다 죽었어. 이건 뭐 죽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매장당한 상태예요. 뭐 2차전지, 뭐 그 다음에 유통 이런 것들 뭐 거의 쑥대밭 됐잖아요. 뭐 주가 보면 거의 뭐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뭐 경기가 좋아질 거라 그러는데 좋아질 건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보세요. 이제 코스피 200 지수로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200 지수로. 자, 이번에 하락하면서 뭘 했는지를 보세요.
자, 이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이죠. 응? 근데 얘는 안 꺾여. 자, 1번, 2번, 3번 보면 1번까지는 상방이고 2번에 가서 하방인데 3번 가니까 이렇게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가 365잖아요. 365로는 추세가 안 죽는 거예요. 예? 추세가 안 죽는다고. 365로는 얘가 내려가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365라는 수치로도 추세는 죽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추세가 죽으려면 그러면 어느 정도 가야 될까? 자, 1번 360. 자, 360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360으로 했더니 아래로 꺾이죠. 그러니까 360으로 가면 죽어요. 응? 자, 보시면 360으로 가면 아래로 꺾인다고요. 네, 죽는다고. 자, 350으로 가볼까요? 150으로 가면 더 죽습니다. 죽는 거 보이죠? 네, 아래로 이렇게 꺾이잖아요. 360, 355, 350으로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예, 이제 확실하게 죽죠. 보이세요? 이 각도가? 그러니까 최소한 360 언더에서 끝나야 죽어요. 예? 360 언더에서 끝나야 죽는다. 자, 365일 때는 상승 추세가 안 죽어요. 360이 되면 상승 추세가 안 죽고 죽죠. 355, 네, 350, 네, 이렇게 내려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360 언더로 가야 죽는다요. 예? 360 언더로 가야 죽는다. 9월달 종가가 360 아래로 가야 죽더라. 그런 얘기예요. 365 위에서 움직이면 안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른 이야기. 자, 이제 일목을 보여드릴게요. 일목을 보세요. 일목을 보면 골 때려요. 자, 보세요. 자, 그냥 이건 재미로 보시는 거예요. 예? 재미로 보시는 거예요.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라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였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364. 얼마였죠? 25였나? 25? 24. 249. 그 다음에 여기가 358.50이에요. 예? 근데 지금이 여기잖아요. 예? 여기에 26개 전봉. 마이너스 26. 예? 26개 전봉이 후행 스팬이에요. 후행 스팬. 그러니까 얘가 후행 스팬이죠. 후행 스팬은 예? 종가를 26개 이전으로 이동시킨 거예요. 현재가를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얘가 선행 스팬 2입니다. 선행 스팬 2예요. 자, 지금이 몇 월이에요? 8월이죠. 여기가 9월이에요. 9월 말이 분기봉이 종가입니다. 그쵸? 네? 8월, 9월 이렇게 따져보세요. 그러면 8월에 종가가 358.50 아래로 내려가면 예? 8월의 종가 358.50 아래로 내려가면 저가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322.66까지 가야 돼요. 저가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종가가 358.50 아래로 내려가면
저가는 322.66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시차가 생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8월달 종가가 358.50이면 이후에 322.66을 깨주면 돼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358.50 아래로 내려간다면 8월 달에 358.50 아래로 내려간다면 8월이 아니어도 9월에 해도 된다 그랬죠. 그럼 9월의 종가는 아래로 갈 거예요. 왜? 322.66으로 가야 되니까. 이해되셨죠?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8월의 종가가 358.50 아래로 가게 되면 8월에 322.66을 가지 못하더라도 이후에 가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9월에 322.66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은 8월의 종가가 358.50보다 낮으면 9월의 종가는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수치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고, 더 내려간다는 얘기는 분기봉의 상승 추세가 죽는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해가 되셨죠? 예? 자, 두 번째, 8월에 실패했어. 그럼 9월에는 조건이 얼마예요? 364.24죠? 그러면 9월 종가가 364.24보다 낮으면 종가는 어디로 간다? 322.66으로 간다죠. 근데 요 숫자 보세요. 364.24. 자, 아까 제가 분기봉 보여드렸죠? 365보다 높으면 추세가 안 죽어. 근데 360으로 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365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누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르게. 어디로? 322.66 쪽으로 누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세가 죽겠죠. 근데 누르면서 322.66으로 못 가면 이후에라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후에. 그러니까 9월에 못 가도 10월에도 갈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고민을 해보세요. 8월에 358.50 언더면 9월 이후라도 322.66 쪽으로 간다. 자, 9월에 364.23이었나요? 24? 23? 맞죠? 64.24로 가면 9월 5와 10월에 322.66으로 간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365 언더의 수치, 364 언더의 수치를 유지한다라는 건 하방 우위라는 거예요. 하방 우위. 지금이 365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낮은 위치를 유지한다라는 건 아래로 내려가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보다 낮은 숫자의 지수로 유지한다라는 거는 아래쪽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얘네들은 다 종가 기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종가 기준이니까 계속 뭘 고민하셔야 돼요? 종가가 어디로 가느냐.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야. 왜냐면 지금은 9월의 1이 남았어. 그러니까 얼마든지 위로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아래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전부 다 고려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해서 8월 종가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324. 뭐 땡땡 5위까지 내려갔었는데 그건 중간이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고개를 찍었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위치 자체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면 9월 종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9월 종가가 365 위에 있다는 얘기는 그 기준선 26보다 높다라는 거고, 그럼 데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로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364.24보다 낮은 종가를 유지한다. 일단 데드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더라도 322.66은 한번 찍고 가야 된다는 거죠. 322.66은 한번 찍어야 된다.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내렸다 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주봉을 가보면, 이주봉은 찍었잖아요. 예? 이주봉은 찍었다고. 이주봉은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주봉은 여길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행 스팬을 찍었어. 그럼 보통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여기를 데드를 냈다가 골드를 내야 돼. 네.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봉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예. 이렇게 그렸다가 이렇게 올렸어야 되는 거죠. 예?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싶은 의지가 있었다면 시차를 두고 이런 식으로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얘는 이게 남은 거예요. 이 파동이. 예? 얘는 이 파동이 남은 거라고. 이렇게 가야 되는 파동. 아니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얘를 데드를 한번 내긴 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슈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 밑으로 내려 꽂아야 되는 이슈가 나왔다는 거죠. 그 봉이 몇 개가 소요될지는 저는 몰라요.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몇 개의 봉을 소유할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럴 가능성을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엄청 찝찝한 거예요. 예? 진짜 찝찝한 거라고. 이게 짜증이 나는 거죠, 솔직히. 봉을 완성을 안 했으니까. 완성을 하고 끝냈으면 덜 짜증 나는 건데, 완성을 안 한 상태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왕창 짜증 나는 거예요. 자, 네, 여기서 보여드릴 거 뭐냐면, 여기서 골드 난 건 얘예요. 얘라고 얘. 여기서 골드 났다고. 그쵸? 근데 얘는 선행 스팬을 안 갔잖아. 안 갔죠. 근데 얘는 이미 골드를 내버렸어요. 후행 스팬은. 예, 저는 이걸 기억해요. 망했다. 예, 이때 처음 든 생각이 뭐냐면 망했다. 왜? 여길 갈 것 같은 거예요. 응? 여길 갈 것 같은 거지. 여기서 골드가 났잖아요. 여길 갈 것 같은 거예요. 선행 스팬 갈 수도 있는데 저거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더라고요. 떨어져 있더라도 가고 떨어져. 보세요. 찍고 빠졌잖아. 이렇게 찍고 이렇게 내렸다. 그러니까 예, 골드가 한 짝꿍이죠. 근데 얘는 지금 데드가 났는데 얘가 지금 데드가 안 났으니까 얘는 언젠가 한 번은 내려 꽂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봉을 그려놓고 나스닥 선물을 마치 폭락할 것처럼 쇼를 하다가 다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악랄함의 극치라고 봐야죠. 이 정도 내렸으면 내려 꽂아야지. 근데 그거를 또 뒤집어가지고 다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악한 세력이 붙었으면 이따구로 핸들링을 하냐는 거예요. 증시를. 예? 이건 시장은 그냥 다 농락을 하는 거죠. 얼마나 돈이 많길래 이 짓거리를 해요.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증시를 움직인다라는 거는 이 뭐 그냥 그 조폭이 와가지고 똘마니들 다 두들겨 패는 거잖아요. 지금 얼마나 돈이 많길래. 네. 솔직히 짜증이 나요.
여기도 지금 골드가 났잖아요. 보이시죠? 여기 골드 난 거. 여기서 골드가 났는데 여긴 골드가 안 났어.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봉에 가잖아요. 결국 가요. 그러니까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양쪽 다 골드를 내면 양쪽 다 어쨌든 마무리를 지어야 깔끔하지. 이게 마무리가 안 되면 계속 뒤끝이 더러운 거예요. 여기서 데드가 났잖아요. 예? 여기서 데드 났는데 결국 얘도 데드를 내. 예, 여기 데드 나면 얘도 데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쌍으로 같이 데드가 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얘가 데드가 났잖아요. 얘는 찍었다고. 근데 얘는 안 찍었어. 보시죠? 얘는 데드가 안 났는데 얘가 먼저 데드가 났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예? 지금이 이런 상황이라고. 흔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후행 스팬이 먼저 신호가 뜨고 선행 스팬이 나중에 얘가 지금 여기서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여기 있어. 그죠? 그리고 다음 봉이 무너지고 나서 얘가 데드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차로 신호가 뜨고 얘가 나중에 완성하는 케이스는 흔치 않아요. 근데 지금이 딱 그 구조를 만든 거잖아요. 예? 후행 스팬은 전혀 신호가 없는데 이미 선행 스팬은 완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 지금 어쨌든 도달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게 내리면 완성이 되는데 안 내리면 오류잖아요. 근데 이게 오류가 잘 안 나는 방식이라 잘 나지 않는 방식이에요. 왜? 얘가 먼저 신호가 뜬 게 아니라 얘가 먼저 신호가 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오류를 찾기가 힘들어요. 생각보다 오류가 없더라고. 자, 주봉에서 똑같은 일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얘가 먼저 찍었어요. 얘가 먼저 데드를 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데드를 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데드를 내니까 얘도 데드를 내고 바로 올려서 골드 내니까 얘도 골드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봉을 이따구로 그릴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장대음봉으로 때렸어야 돼.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에 장대 양봉으로 그냥 걷어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봉을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겠죠. 여기도 완성이 되고. 근데 지금 양쪽 다 완성이 안 됐어요. 이쪽만 신호가 있고 여기는 안 찍었어. 이제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주봉이나 이주봉은 하락 목표치가 있어요. 설정되어 있다고. 근데 지금 뭐가 문제예요? 고점을 몰라. 왜? 띵글로 보면 다 하단선 아래에 있어요. 월봉도 하단선 아래에 있고 분기봉도 하단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내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어디서 고점을 그리느냐를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고점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밑으로 딱 당기면 어디로 갈지 보이잖아요. 어디로 갈지 보이잖아요. 가야 될 자리는 어차피 기준선 26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선 26으로 가야 된다고. 얘도 기준선 26으로 가야 되고, 이주봉도 기준선 26으로 가야 되는데, 이주봉이 기준선 26이 되게 낮아요. 지금은 315대고, 그 다음에 가면 318대로 옮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낮은 값이 목표예요. 그래서, 무너지면,
꽤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지면 꽤 무너질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걸 인지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지 못하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하면 무너질 건데 무너져야 되는 폭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거를 알고, 예, 알고 접근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3날. 네. 3날은 기준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자, 여기. 그 다음에 목표가 여기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주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주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건 그냥 재미로 보시라는 거예요. 왜? 모든 건 9월 종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예. 자, 여기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으니까 오류는 알고 계세요. 가끔 트레이딩 뷰는 오류가 나니까, 예, 오류가 나나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저가가 얼마냐? 324.52. 여기 고가가 얼마냐? 355.28. 그죠? 여기 종가가 얼마냐? 351.52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저가가 얼마냐? 353.25. 자, 여기 고가가 얼마냐? 369.36. 자, 1. 369.36을 못 넘는다. 그러면 이 고가로 가야 돼요. 355.28. 자, 이해되셨죠? 자, 이 수치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가가 하락하겠죠. 예? 얘는 고가예요. 그럼 종가가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디로 가냐면 351.52로 가야 돼요. 351.52. 요 밑으로 가야 됩니다. 예, 종가죠. 근데 351.52가 353.25보다 낮아요. 저가. 3번. 저가가 하락하면, 그죠? 여기 353.25보다 낮아지면 324.52까지 가야 돼요. 저가. 이런 구조예요. 근데 여기서 자, 중요한 숫자 뭐냐? 이거예요. 이거. 351.52. 도대체 이 숫자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가가 하락하면 351.52 아래로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종가가 하락하면 351.52 아래로 내려가야 돼. 근데 얘는 기준이 뭐예요? 종가죠. 종가잖아요. 저가가 아니라고. 종가가 내려야 돼. 그러니까 금요일 종가가 351.52보다 낮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의 의미를 한번 보자고요. 351.52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자, 이제 3일봉을 보세요. 351.52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죠, 여기. 네? 이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고. 3일봉이 내려가게 돼요. 예, 3일봉이 내려가게 됩니다. 3일봉이. 그러면 3일봉이 351.52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가 대등하겠죠. 응? 여기가 대등할 거 아니에요. 여기가 대등할 거라니까. 3일봉이 대등한다고. 자, 351.52 아래로 내려가면 얘가 이렇게 대등할 거라고. 그죠? 그럼 얘가 대등하면 목표치가 어디예요? 341.7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까지 내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주봉이 망가져서 351.52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해서 3일봉을 대등하면 3일봉은 341.7까지 내려가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숫자가 뭐랑 연결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주봉의 종가가 3일봉의 기준선 26 값이에요.
종가가 그 아래로 내려가면 3일봉이 망가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주봉이 목표가까지 내려가면 3일봉이 망가지기 때문에 3일봉이 망가지면 이제 341대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봉은 어디 쪽으로 계속 간다? 저가 쪽으로 계속 가는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봉이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건 큰 의미가 있어요. 응? 주봉이 종가를 하락한다면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관심 있게 보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종가만 하락해도 돼요. 종가만 하락해도 상관없다고. 근데 고가를 안 넘으면 확실한 거지. 자, 고가를 안 넘으면 무조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예? 고가를 못 넘는다는 건 종가가 올라갈 수 있는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고가를 넘어버리면 그 다음엔 종가만 따로 확인해야 돼요. 왜? 종가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하세요. 종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고가를 안 넘으면 100%야 100%. 예? 고가를 안 넘으면 100%라고. 그러니까 고가를 안 넘는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그냥 매도 치면 돼. 그럼 어디로 가? 351.5 아래로 갈 거고, 예, 351.5 아래로 내려오면 341.7 아래로 갈 거예요. 여기로 가면 결국엔 이 저가를 깬다는 얘기지.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고가를 넘는지 안 넘는지 이걸 미친 듯이 보세요. 이거 넘으면 일단 고가는 포기해요. 그러면 고가가 355.3 355.28 여기로 가는 게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종가는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종가가 하락한다고 판단되면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서든 주봉 종가가 하락한다고 판단되면 매도를 들어가면 돼요. 예. 근데 고가를 안 넘으면 100% 하락이기 때문에, 예. 고가를 안 넘는다고 판단되시면 그냥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어차피 글로 갈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하방을 잡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 지금 그거밖에 없다고. 금요일 종가가 하락한다? 고가를 넘지 못한다. 둘 중에 하나에 배팅해야 돼. 예? 그러니까 지난주 고가를 못 넘는다 그러면 무조건 매도. 금요일 종가가 하락할 거다 그러면 어디선가 매도 치고, 예, 금요일 종가가 하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 종가가 상승했다 그러면 시나리오가 다 틀린 거지. 종가가 상승했다라는 건 고가를 넘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고 전략을 짜세요. 예? 그 조건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고 전략을 짜시면 돼요. 예? 고가를 안 넘으면 무조건 내려간다. 근데 내려가는 게 찌질하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많이 내려갈 거라고. 자, 예. 351.56을 간다라는 건요,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난주 고가를 못 넘는다라는 거는 351.56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건데, 351.56 아래로 내려가면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려는 힘이 작용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힘이 더 작용한다는 얘기는 기준선 26 아래로 끝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고, 그죠? 여기를 못 넘으면, 예, 결국엔 이렇게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면 데드잖아요. 데드가 나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3일봉이나 주봉의 구조로 봤을 때는 아래쪽으로 더 땡길 거라고. 더 땡긴다고. 더 땡기면 결국 이쪽으로 더 밀고 내려간다는 얘기고, 그러면 봉은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322.66. 그래서 주봉 고가만 안 넘으면 돼요. 제일 좋은 건 주봉 고가만 안 넘으면 돼. 근데 지금의 자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런 기대치가 되게 낮은 거죠. 예? 왜냐면 그렇게 내려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 개인이 현물을 왕창 사야 돼요. 개인이 현물을 왕창 사야 되는데 아직 개인 현물을 왕창 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왕창 사는지. 예? 그걸 눈치를 계속 보셔야 된다고요. 예. 개인이 왕창 사야 351.28? 5위? 351.5위 아래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단계로 보세요. 일단 이번 달의 종가는 358.50 아래로만 내려가면 성공.
358.50 아래로 내려가면 어차피 월봉이 되더라니까. 예, 9월 달에는 322.66으로 향해 갈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분기봉이 작살난다고. 예? 분기봉이 작살난다는 얘기예요. 월봉이 죽으면서 분기봉도 같이 죽는다고. 왜? 목표치가 322.66 아래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322.66 아래로 내려가면서 결국에는 주봉도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 이주봉도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가야 되니까 322.66이 아니라 315나 318 라인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악재가 뜬다는 얘기지. 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악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고가만 안 넘으면 그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가를 자세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고가가 실패하면 종가라도. 예? 그럼 종가를 노릴 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죠. 왜? 종가는 금요일이나 돼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눈치 보면서 행동을 해야 되고 지난주 고가가 안 넘으면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히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고려해야 될 건 뭐예요? 분기봉의 종가고 분기봉의 종가를 핸들링할 수 있는 게 월봉이란 말이에요. 지금 단계에선 월봉이에요. 그러니까 월봉의 종가가 358.50 아래에서 끝나느냐. 이게 첫 번째. 실패하면 다음 달 종가가 364. 얼마였죠? 3 몇이었는데 그 아래에서 끝나느냐예요. 이 두 수치를 계속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번 달은 358.50, 다음 달은 364. 땡땡. 예. 그 두 수치 아래에서 끝나야 분기봉이 작살난다고. 그럼 분기봉만 작살나면 이제 위도 열리지만 아래도 열린단 말이에요. 아래도. 그럼 지금처럼 뭐 무조건 위로 당기는 힘이 소멸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은 3개월 동안 연봉을 죽이면 돼요. 예? 남은 3개월 동안 이제 연봉을 죽이면 된다고. 왜? 분기봉까지 다 죽었기 때문에. 예.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연봉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번 달에 핵심은 뭐예요? 358.50. 예.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그 성공의 키워드가 뭐예요? 주봉이 전고점을 넘느냐, 마느냐. 주봉이 전고점을 못 넘으면 도미노식으로 다 망가지는 거예요. 도미노식으로. 주봉이 망가지면, 예. 주봉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이주봉이 망가질 거고, 이주봉이 망가지면서 월봉도 아래쪽으로 찍어 누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찍어 누르는데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남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가 끝나서 만약에 350일 때까지 눌렀어요. 그럼 다음 주 5거래일만 남는데 그 5거래일 동안 358.50 아래로만 유지를 시켜주면 예, 월봉도 죽는 거죠. 그럼 월봉이 죽으면 이제 322.66 그다음에 318 그쪽으로 가는 힘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어쨌든 계속 월봉은 예, 선행 스팬으로 가기 위해서 누를 거고 그 누르는 힘에 의해서 분기봉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고점을 잡을 거냐. 지금은 제일 고민되는 게 그거예요. 고점이 어디냐지. 고점을 알 수가 없으니까. 왜? 상단선이 없어. 이주봉을 빼면 상단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단선이 없으니까 어디서 매도 쳐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려면 결국에는 고가를 안 넘는 봉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고가가 고점을 안 넘었으니까 주봉을 활용할 수 있는데 주봉이 고가를 넘으면 일봉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일봉이 고가를 낮출 때 매도 전략을 고려하셔야죠. 어쨌든 지난주 고가를 넘지 않으면 악재가 있는 거예요. 네? 악재가 숨겨져 있는 거라고. 그럼 지난주 고가만 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악재가 나올 거고 그 악재가 이렇게 밖으로 표면화됐을 때 결국에 이제 350일 때까지는 내려가는 하락을 만들어 줄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고가를 지킬 거냐 말 거냐는 고작 1%란 말이에요. 예? 범위가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1%의 수치 가지고는 맞다 틀리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지킨다면 악재가 나올 거고 악재가 나오면 충분히 아래쪽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를 잘 보세요. 일단 고가를 잘 봐야 돼. 그래서 고가만 지켜주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고가를 돌파하면 어차피 고가를 버려야 되잖아요. 이번 주는 고가를 못 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369대를 돌파하는 순간 고가는 사용 가치가 없어져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종가를 봐야 되는데 종가는 금요일에만 결정되는 거니까 종가보다 더 빨리 활용하려면 일봉에서 고가가 낮아질 때를 활용하시면 돼요. 일봉에서 고가가 낮아질 때. 자, 9월달 종가가 360 언더면 돼요. 일단 9월달 종가가 360 언더면 추세는 망가질 거다. 9월달 종가가 360 언더면 추세가 망가질 건데 9월달 종가가 360 언더이려면 1차적으로 8월달 종가가 358.50보다 낮거나 그게 실패하게 된다면 9월달 종가가 364보다 낮아져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351대까지 만약에 내려가는 상황이 오면 3일봉이 망가질 거기 때문에 아마 3일봉이 망가지는 상황이 온다면 월봉의 종가는 358.50보다는 낮을 확률이 높을 거다라고 저는 봐요. 자, 여기까지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요 동영상을 기준으로 제가 건 바이 건으로 이제 단위봉들이 끝났을 때 예를 들면 뭐 3일봉이 끝난다든가 주봉이 끝난다든가 이렇게 봉이 끝났을 때 이걸 제가 다시 리뷰해 드릴게요. 성공했다, 실패했다, 진행이 잘 되고 있다, 아이고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간간히 시간 잘라가지고 설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3G로 계속 보세요.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